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상한가 종목은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 사실 뭐 거래량도 최근에는 크게 없었고, 뭐 이렇게 주목받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 보니야 그렇긴 한데라기보다 그렇다 보니로 말씀드려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1,100억이에요. 1,200억. 그것도 1,000억 이하였어. 얼마 전까지. 그죠? 얼마 전까지 1,000억 이하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 매출액 얼마냐면 1조 5천억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괴리가 크죠. 그리고 자본 총계 3,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자 보면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PBR이 0.3, PER이 2입니다. 2. 3 정도 되겠네. 3. 지금 오른 기준으로. 지난번까지 2였는데 지금 3 정도 되겠네요. 이게 뭔지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솔직히 왜 이런 회사가 이렇게까지 소외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 회사는 사실상 다른 회사 기준으로 딱 보시게 되면 지금 적어도 4, 5천억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 네. 테마를 탔다라고 치면 1조 가도 이상하지 않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1,000억짜리 회사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저도 소외된 주식들은 뭐 사실은 찾을 때 그죠? 찾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요 회사는 그쵸?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그죠? 한 가지 조금 재무적인 흠이 있다라고 하면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요. 물론 매년 낮아지고 있고 매년 한 10%포인트 정도를 낮춰가고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부채가 많다. 절대량이 많아요. 부채가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8천억대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부채 절대량이 좀 많습니다. 근데 부채 절대량이 줄어들고 있냐면 계속해서 분기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자본 총계가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형태로 회사가 계속 커지네요. 그죠? 부채도 커지고 자본도 커지고 매출도 올라가고 매출도 거의 1년에 10% 정도씩 매년 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늘고 있어요. 올해는 조금 이제 상황들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 부품 거의 대부분 뭐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파이프류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외장재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걸 납품을 해서 어쨌든 1년에 1조 한 5천억, 1조 6천억 가까이 올리고 있어요. 큰 회사죠. 1조 6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니까. 그리고 1년에 뭐 순이익만 해도 400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남기는 회사니까 크고 좋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되게 좋지는 않아요. 뭐 2%에서 4%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되게 높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순이익 자체를 그렇게 크게 혹은 영업이익 자체를 그렇게 일부러 크게 가지고 가는 형태를 잘 안 띄기 때문에 비용으로 채워서 세금을 덜 내려는 전략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수익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생산업체잖아요. 생산업체. 이 회사도 거의 업력이 한 40년 정도가 됐고 지금 상장된 지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좀 관록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아는 분들은 알았겠죠 물론. 근데 여하튼간에 상당히 저평가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주봉 한번 봅시다. 얼마나 저평가되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주봉의 맨 끝에 이제 코로나 시기가 막 지워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으로 왔어요. 저점으로 왔는데 지금 이 회장님이 76학번이니까 50년대 후반생이고 이제 거의 7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관계사들하고 창업자분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되고 있긴 한데 지금의 저가는 어떻게 보면 승계 구도와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인 저가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자,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50% 정도 떨어졌네요. 뭐 대략. 되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처럼 80%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이 회사는 계속 흑자예요. 흑자인 회사예요. 계속해서 몇 년간 흑자였냐면 거의 몰라요. 지금 거의 측정된 이후로는 거의 흑자였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상장 이후로 다 흑자였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작고 크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삼성모터스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납품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매출 구조가 한정돼 있다라고 해서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거 빼놓고 수출하는 거 빼놓고 그죠? 대부분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와의 협상 여부에 따라 가격 협상 여부에 따라서 그 회사의 수익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현기차 중심이라서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 전체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기는 봐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바닥으로 가격대가 내려와 있고요. 왜 오른쪽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한번 표시 봅시다. 가격을 3,800원 선이 바닥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거의 사상 바닥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완전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 아주 살짝 올렸다가 쌍바닥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 살짝 올렸다가 컵앤홀더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컵앤홀더는 아직 홀더는 안 만들어졌죠. 그런 모양이긴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깨가 높은 저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헤드앤숄더 모델인데 머리가 좀 높지 않고 어깨가 더 머리랑 높은 모양인 이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은 뭐랄까 거래량이 좀 충분치 않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요때 거래량이 약 800만 주인데, 이 회사는 주간 거래량이 800만 주인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유통비율이 61%니까 한 1300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이에요. 800만 주로 어느 정도 가격을 어디까지 올렸냐면 여기까지 올렸다라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올리는 동안에 약 50% 정도 올리는 사이에, 그죠? 50% 정도 올리는 사이에 800만 주고요. 이번 주도 거의 비슷해요. 1000만 주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거를 지금 몇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승계 작업에 대한 대비라고 해서 저가로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두 번째, 그거는 확실히 좀 더 파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좀 더 파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저가 대역에 내려와서 50% 빠진 대역에 내려와서는 거래량이 충분치는 않아요. 분명히 거래량이 있어서 누군가 매집을 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든가 이런 증거들이 별로 없긴 해서, 삼보모터스는 지금 한시적으로 한 50% 정도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가기는 했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아직까지는 한번 찌른 것에 불과하다. 240일선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한 번에 241선을 쑥 뚫고 테스트를 해보거나 이런 경향성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게 되게 전형적이긴 해요. 최근에, 그죠? 요 사이에 살짝 올랐다가 그냥 바로 상한가, 그죠? 상한가 가면서 241선 한 번에 뚫어버렸어요. 그죠? 사실 241선 뿐만 아니라 모든 이평선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는데, 요 이평선들 모여 있는 거를 그냥 한 번에 뚫어버린 거죠. 그죠? 되게 강력하게 뚫어버리긴 했는데, 그것도 거래량도 제법 발생을 했으니 차이가 강력하게 가겠느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기는 봐요. 로봇 테마가 좋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테마가 좋고, 그리고 이번에 CES 덕분에 자율주행차가 주목을 다 받으면서 이 회사도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라기보다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지만 너무 저평가다. 지나치게 저평가다. 근데 몇 가지 원인들, 이런 식으로 저가가 나타나는 경우 몇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굉장히 탄탄한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승계 작업의 시작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기는 봐요. 네, 좀 더 까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회사는 누군가한테 물려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지역색이 강한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횡보의 가능성도 좀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자율주행차의 테마를 잘 타서 여기에서 크게 조정받지 않고 살짝 조정받고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자주 그려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살짝 조정받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거나, 그죠? 예전에 막 이렇게 240이니까 크게 조정받고 간다, 뭐 이런 추세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적어도 횡보, 그죠? 오늘도 4200 넘었고 적어도 횡보고, 그런 장이라서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이제 연말 연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좀 떠요. 시간 좀 떠서 이런 식으로 주제가 강력하게 이어지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살짝 지금 연말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의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게 다 가능하고요. 여기 내용들이 다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조정받으면서 계속해서 살짝 올리면서 매집 과정들을 거치는 초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저기로 봐선, 패턴으로 봐서는 이게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7,000원이고 여기가 8,000원, 9,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여기까지 2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서 거래량도 이렇게 터지고 했지만 4,500만 주씩 주당 이렇게 터지고 했지만 이거를 과연 먹고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 누군가 세력들이 작업을 마쳤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아직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고 있긴 한데 여기에 2번 정도 움직였을 때 요건 다 100%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100%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의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상승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상승의 초입으로 보든가,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와서 계속해서 횡보장을 가든가, 아니면 테마와 함께 좀 강력하게 솟아오르든가, 요거는 요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시기를 보면서, 근데 지금으로 봐도 여기에서 횡보나 조정이 들어갔을 때 이 회사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들어가도. 왜?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시간을 좀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 올라갔어도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이 회사는 뭐 20년 흑자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어쨌든 적절하게 해소가 되고 있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가 부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자 비용이 그렇게 되게 많이 나가진 않는, 나는 그런 적인 것 같아요. 혹은 뭐 다른 데서 어디서 보충하는 데가 있거나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삼보모터스 지금으로서 제 판단은 지금 좀 올랐지만 조정 시에 혹은 지금으로서도 나쁘지 않다. 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같은 그런 형태로 조금 더 테마를 강력하게, 회사의 체질 자체가 조금 변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